안녕하세요. 사진법과 굿즈 제작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될 이유빈입니다. 해당 온라인 클래스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사진을 잘 못 찍으시는 분들을 위한 팁과 더 나아가 내가 찍은 사진으로 굿즈를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나 사진에 대해 잘 모르시고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모르는 초급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들이나 포토샵을 잘 다루시는 상급자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의 구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료 포토샵 설치 방법과 무료 모바일 라이트룸 설치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본 후 본격적으로 좋은 사진을 찍는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이폰 기종을 가지고 진행하지만 모든 스마트폰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려요. 다음은 좋은 사진을 찍었다면 보정이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자신이 찍은 사진을 이용한 모바일 보정법을 무료 라이트룸이라는 어플을 가지고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보정법은 그닥 어렵지 않으니 쉽게 따라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정을 한 자신의 사진을 개인 굿즈로 만들기 위해 포토샵을 이용해 간단히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그 다음 굿즈 제작 사이트로 유명한 사이트를 몇 군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직접 보정하지 않아도 좋은 사진 보정 어플들을 몇 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토샵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은 유료이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어도비를 검색해 주세요. 해당 사이트를 클릭해 주신 후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그 다음 여러 플랜이 있는데요. 포토샵과 라이트룸만 간단하게 사용하실 분들은 세트로 판매하는 제품이 가장 바람직하시고 혹시나 학생이신 분들은 모든 어도비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생 플랜도 있으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져보고 싶다면 해당 플랜을 추천드려요. 월 결제이며 1년 단위이니 참고 바랄게요. 이렇게 결제를 하고 설치를 하시면 포토샵은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 다음 모바일로 무료 라이트룸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 스토어를, 애플은 앱스토어를 켜서 라이트룸을 검색해 주세요. 그 다음 설치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설치가 완료됩니다.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으니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좋은 사진을 찍는 팁을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전신을 찍는다면 세로로 찍는다. 인물 사진은 가로로 찍는다면 훨씬 작아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스마트폰을 세로로 두고 찍어주세요. 둘째, 사람의 발을 카메라 화면의 끝에 맞춘다. 사람의 위치는 매우 중요해요. 전신 사진을 찍는다면 반드시 사람의 발을 카메라 화면 끝에 맞춰주는 것이 좋아요. 발을 카메라 끝에 맞춰놓고 찍으면 훨씬 키가 커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너무 카메라 끝에 두는 것도 좋지 않으니 적당하게 맞춰 찍어주세요. 셋째, 격자를 보고 적당한 위치의 사진을 찍는다. 인물의 경우 가운데에 위치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3곱하기3 격자를 설정해서 맞춰준 후 사물을 가운데에 두고 찍는다면 훨씬 깔끔해 보일 거예요. 특히 두 번째에 말했던 팁을 세 번째와 함께 연결하면 맨 마지막 가운데 칸에는 발이 와야 하고 얼굴은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비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넷째, 수평과 수직을 반드시 맞춘다. 항상 사진에는 선이 존재해요. 그 선을 보고 수직과 수평이 잘 맞는지 확인해서 찍어주면 정확한 각도의 사진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5번째, 사진에 특별한 효과를 주고 싶다면 인물 사진 모드를 이용한다. 또한 선명한 사진을 위해 반드시 렌즈를 깨끗이 닦고 찍는다. 생각보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깔끔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옷이 아닌 극세사 안경 닦기로 정성스레 닦고 사진을 찍으면 훨씬 선명한 사진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진 찍는 팁을 간단히 알아봤으면 바로 사진을 마무리, 보정이 필수입니다. 보정을 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답니다. 저희 사진을 가지고 바로 보정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깔아준 무료 라이트룸 어플을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사진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동을 누르면 해당 어플에서 최적의 상황으로 보정을 해줍니다. 자동을 눌러놓고 시작하시면 감을 잡기 수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자동을 눌렀는데
이상해졌다고 생각하시면 위 상단 되돌리기 버튼을 눌러서 이전 단계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밝기 영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출입니다. 노출은 빛의 양을 결정합니다. 대부분 모든 사진들은 조금은 밝게 두고 시작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대비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저는 인스타에 올라가는 감성사진과 같은 경우에 대비를 낮춰주고 풍경사진의 경우 대비를 올려줍니다.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흰색 계열과 검정 계열은 노출을 조금 더 자세히 만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진의 형태에 맞게 스크롤을 움직이고 내리며 알맞게 맞춰가며 색이 조금 연해 보여도 일단 자신이 원하는 사진의 분위기에 맞춰 밝기를 조정해 줍시다. 그 다음은 색상입니다. 색상에서 먼저 생동감과 채도를 조금 올려줍시다. 이러면 밝기 조정으로 인해 연해졌던 색이 진해집니다. 색이 너무 진하다 싶으면 낮춰주시면 됩니다. 제 사진의 경우 노란기가 많이 돌기 때문에 색온도를 푸른색 쪽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색온도는 말 그대로 차갑게 보이는지 따뜻하게 보이는지를 결정짓는 요소이므로 자신이 원하는 분위기에 맞춰 온도를 조절해줍니다. 색조의 경우 틴트라고 하는데 붉은기가 돌지 초록기가 돌지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색상을 만졌으면 다시 밝기로 돌아가 자신이 원하는 분위기에 맞춰 보정을 다시 한번 진행해줍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색감이 맞춰지면 혼합으로 들어가 더 자세하게 색을 만져보겠습니다. 지금 제 사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색은 푸른색, 주황색, 노란색입니다. 먼저 주황색을 선택하고 해당 색의 색조를 움직이면 주황색을 가진 색이 전부 조정한 색조로 바뀌게 됩니다. 보통 하늘색을 바꾸기 위해 많이 사용합니다. 채도는 색의 선명도를 의미하며 휘도는 색의 밝기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사진에 색을 몇 개 꼽고 조금씩 움직이며 자신의 사진에서 뽑을 수 있는 최선의 색을 뽑아냅니다. 다음으로 색 보정이 끝났다면 효과에 들어가 선명도와 같은 부분들을 만져줍니다. 색 보정 이외에 화면이 뒤틀렸거나 키를 더 늘리고 싶거나 수평과 수직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도형에 들어가서 사진을 조정한 후 자르기를 이용해 화면을 알맞게 잘라주면 됩니다. 사진을 길게 눌러보면 색 보정 이전의 사진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알맞은 분위기에 맞춰 계속해서 다양하게 변화시켜가며 보정 작업을 진행해주세요. 완료가 되었다면 내보내기를 클릭한 후
카메라 롤에 내보내기를 누르면 사진첩에 보장된 사진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굿즈를 제작해 볼까요? 굿즈를 제작하는데 포토샵이 좋지만 다른 무료 툴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잘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사이즈만 적당히 잘라서 만들어낼 수 있는 굿즈들도 있거든요. 굿즈 사이트로 대표적인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레드 프린팅 앤 프레스와 성원에드 비아는 대표적인 굿즈 제작 사이트예요. 저는 아까 전에 보장한 사진을 에코백으로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먼저 레드 프린팅 앤 프레스를 검색해 주세요. 저는 에코백을 만들지만 굿즈 제작 사이트에 들어오면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천천히 살펴보시고 만들고 싶은 것을 골라주셔도 괜찮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에코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에코백, 직접 인쇄에 들어가면 해당 굿즈 제작을 위해 필요한 파일의 크기가 나와요. 해당 사이즈를 참고해야 하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규격은 300에 340이고 PDF 파일을 원하네요. 참고로 1에서 2cm 정도의 오차가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아요. 규격을 확인했다면 아까 전에 설치했던 포토샵을 실행해주세요. 그리고 Create New 또는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설정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300, 340을 설정해주시고 레졸루션은 300, 컬러 모드는 CMYK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주는 이유는 인쇄를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포토샵 작업할 때 인쇄용이 아니라면 레졸루션은 72, 컬러 모드는 RGB로 해주세요.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OK를 눌러봅시다. 아까 만든 사진을 끌어서 불러와요. 여기서 사이즈가 너무 크면 크롭을 하거나 사이즈를 줄여주셔야 하고 에코백을 가득 채워서 제작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크기를 줄여주시면 돼요. 자유롭게 사진을 어떻게 넣을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곳을 눌러서 사진 크기가 조절이 안 된다면 옆에 사진창 레이어를 클릭하고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다시 조절이 가능하실 거예요. 저는 사진을 조금 줄이고 밑에 글씨를 넣어줄게요. 글씨는 왼쪽 바에 T 모양을 클릭하시고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해서 글씨를 써주시면 됩니다. 글씨를 조정하기 위해 캐릭터 창을 들어가서 원하는 글씨를 설정해주세요. 만약 레이어 창이나 캐릭터 창이 뜨지 않는다면 상단 위의 창에서 클릭해 주시면 해당 기능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꾸며주었으면 내보내야 합니다. 만약 작업 도중 할 일이 있어 저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일,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저장시켜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런 방법으로 저장을 한번 했다면 그냥 Save,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것도 아니라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파일, 엑스포트, 내보내기, 엑스포트 as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데
포맷을 JPG로 바꾼 후 내보내기를 해주시면 해당 사진이 JPG 파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PDF 파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눌러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실행시킨 후 파일 형식에서 포토샵 PDF를 클릭한 후 저장해 주세요. 그 다음 Save PDF를 눌러주시면 PDF로 저장이 됩니다. 해당 PDF 파일을 굿즈 제작 사이트에 업로드해 주시면 자신이 보정한 사진으로 만드는 굿즈가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정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에게 자동으로 보정을 해주는 여러 보정 어플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플은 피크니크라는 유료 어플입니다. 가장 쓸만한 것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료 어플로 셀카를 찍을 때는 소다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외에도 제가 사용하는 것들로는 유진킴, 아날로그 필름, 사이메라, 푸디 등이 있으니 자신이 가장 잘 맞는 것으로 선택하셔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보정 어플을 사용하는 것들도 좋지만 보정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사진을 촬영할 당시입니다. 항상 많이 찍어보고 사진을 그냥 막 찍는 것보다 어떻게 찍어야 좋을지 고민하며 여러 번 시도해보는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진에 대한 이야기와 보정, 그리고 간단한 굿즈 제작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진에 대한 열정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